그러니까 저도 일단 공포 영화 본인 의지로 본 적은 거의 없죠. 저는 제가 마지막 공포 영화 본 적 이제 한 3년 전인가? 2년 전. 뭐? 이제 하나는 라이트 아웃 하는 영화. 라이트 아웃. 그게 이제 컨저링 시리즈 그거인가? 아니요. 이게 불을 한번 끄면 이제 무슨 다이애나 같은 이 귀신이 나와요. 나 근데 벌써 그것부터 무섭다.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뭐 어두우면 그 어둠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이제 숙소 생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밥 먹고 뭐 샤워하고 뭐 이제 거실은 좀 넓으니까 거실 이제 라이트 이제 끈 순간에 안 돼. 딱 제 방이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쪽만 불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속에서는 이 불 쪽에 있으면 이제 귀신이 안 와요. 안전하구나. 안전하니까 불 쪽으로 가야 되니까 불 끄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가거든요. 제가. 근데 저 혹시 MBTI가 두 번째가 뭐예요? N이었어요? N. 이게 또 문제야. 무서운 많이 타는 애들이 상상력이 N인가요? N 완전 N이고 저도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샤워할 때 머리는 어쨌든 감기 까만 뭔지 알지? 감기 이렇게 못 감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아. 저는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제 불 끼는 거 다 켜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저는 문을 열고 문은 닫아요. 문은 닫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벽이 있으면 최대한 벽 가까이 가서 샤워기를 이렇게 딱 하고 왜냐면 솔직히 뭐 뒤에 좀 공간이 있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좀 귀신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벽 그냥 가까이 가고 그냥 샤워하고 샴푸하고 뭐 다 정리하고 최대한 등을 그냥 벽 대고 그냥 가요. 이게 좀 대부분. 사실 겁쟁이 만나서 반가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겁쟁이 두 명이 만난다고 해서 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둘 다 겁내는 거지. 저는 진짜. 그때 얘기했는데 나의 무서움 레벨이 그 얼마 전에 수우파 그 했을 때 범접 크루 있었잖아. 거기 근데 그 솔직히 좀 무섭게 했어. 마지막에 이제 노윤서 씨 나오고 막 갑자기 막 귀신처럼 이렇게 난 그것도 보기 좀 쉽지 않죠. 쉽지 않더라.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진짜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영화 꽤 어렸을 때 봤으니까 라이트 아웃, 한 19살 때 봤으니 그 이후로 아직 잊지도 못해요. 잊지도 못하고 그 영화 알죠? 이트라는 영화 알죠? IT 그거 그것도 보고 좀 약간 그거 못 충격받았어요. 봐고 왜 그렇게 만들었어? 밑에 그거 하수구 갈 때마다 진짜 생각나잖아. 잘 만들었는데 그만큼 너무 무서워. 이거는 오래 기억에 남는 거구나. 근데 사실 저는 라이트 아웃라는 영화 제일 좀 임팩트가 있었고 제일 좀 내 인생 생활에 좀 약간 좀 영향을 많이 준. 그쵸. 영향 좀 꽤 힘들게. 많이 저도 느꼈어요. 얼마나 제가 겁쟁인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 앞에 토끼 인형 준비해놨는데 이따가 무서우실 때 그냥 이렇게 잡고 의지하시면 되는데 토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찢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게르모 델 토로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렇게 됐는데 진짜 많이 무서웠었어. 오늘 근데 사연이 저희가 한 8개 정도 일단 이렇게 와 있고요. 오늘 사실 필릭스님 모시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이거 뭐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사실은 이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들으시면 좋겠지만은 네. 내가 실물로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거. 내가 아까 그러니까 오기 전에 잠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저런 얘기 나눠서 나 너무 놀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와 대박 너무 대단하다. 좀 약간 만화 같고 저희가 오늘 실제로 처음 보잖아요. 네, 실제로 처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여기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게스트분과 함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얼굴 크기 2배 이벤트다 무슨 뭐 정말 얼굴 차이 난다 뭐 이런저런 하는데 오늘 사실 그런 것도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놀리시기에 약간 불편한 정도인 건 거야. 아무튼 그것도 대단하네요 진짜. 이렇게 말씀. 나 태어나서 이런 얘기 좀 자격지심 때문에 처음 하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요? 너무 좋죠. 그래?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뭐든 이제 병재 선배님 이제 많이 챙겨봤거든요. 진짜로? 근데 정말 제가 딱 꽂히고 좀 진짜 팬이 고맙네. 그 마음 딱 생겼을 때는 이제 이거 말해도 되나? 시상식에서 밈으로 많이 꽤 전 세계로 많이 유명해요. 저거 멜론 뮤직 어워드 때. 멜론 뮤직 어워드 때 이제 표정이 갑자기 막 웃음 사라지는 포인트가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핫하고 그때 제가 그 짤 이후로 몇 개 만들 그때 에이핑크 분들 무대 보면서 이렇게 약간 웃고 있다가 정색하는 거랑 그쵸. 뭐 이렇게 약간 좀 뭐 이런 거 어. 사인 같은 거 따라하는 거 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쵸. 아니 근데 오늘 이게 사실 편집돼서 업로드될 시점에는 이미 공개가 됐을 텐데 오늘 라이브일 기준으로는 조만간에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기쁜 소식이요. 네, 다음 주에 뭐 이제 아 맞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요. 아 전달해 주시죠. 많은 기쁜 소식도 많지만 그래도 특별히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컴백을 하는데요. 아 축하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컴백이 이제 스키지 테이프 Do It이라는 앨범인데 또 이제 타이틀 더블 타이틀로 나오고 Do It이라는 한 곡 그리고 신선 노름이라는 오. 노래 이제 더블 타이틀로 나오는데 신선도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좀 되게 재미있고 뭐랄까 좀 힙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그 느낌이랑 이제 두잇이라는 두잇은? 타이틀 노래 좀 꽤 다릅니다. 약간 좀 다른 매력의 더블 타이틀곡으로 다른 두잇과, 매력은 있지만 어. 그래도 스키즈스럽다. 스키즈스러운 네, 더블 타이틀입니다. 두잇과 또 신선 노름. 아마 요거 저희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될 때쯤에는 이미 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라이브일 기준으로 이제 한 5일 정도 후에 나오는 우리 스키즈의 새로운 앨범 또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거 저희가 오늘 사연이 8개가 있어요. 지금 키워드만 있고 여기 이렇게 나온 옆에 별이 무서운 거예요. 저 일단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양말 찾는 할아버지, 목숨값, 햄스터를 가져간 사람, 16층, 눈속임, 망치를 든 남자, 중환자실, 습한 방이야 밤이야? 방이요? 습한 방. 근데 내가 슬쩍 들었는데 이 습한 방이 진짜 무섭대요. 이게 딱 봐도 레이팅 보면 레이팅이 별이 지금 3개로 돼 개인데 있고. 근데 또 사실 얘기하면서 이게 16층이 좀 궁금하다. 16층? 근데 16층 갑자기- 이분이 8시부터 되신다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잠깐만 근데 시작을 조금 오케이, 오케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할래요? 아니면 조금 처음부터 좀 센 걸로 시작할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모르겠어. 솔직히 가벼운 거 없어. 아니 무서운 거를 왜? 아니 무서운 거는 되게 약간 겁 많으신 것 나 같은데. 이거 진짜 많아. 그럼 이거 약간 하나짜리 먼저 하자. 하나짜리 약간. 하나짜리 어. 그럴까요? 오케이. 좀 느낌 필. 조금만 오른쪽으로. 제가 오른쪽. 살짝만. 네. 오케이. 아니 무서운 거를 너무 고통스럽네. 나 너무 무서워 진짜로. 오케이. 이거 일단 첫 번째 사연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야구 보고 있었어요. 야구 오늘 저기 하죠. 시리즈 하죠. 맞아요. 한일전. 근데 통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좀 가능한 선에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 미니입니다. 지금 해외에 살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또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는데 어떤 네. 무서운 이야기를 보내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제목은 양말 찾는 할아버지입니다. 네. 이거 들으면 돼. 음. 네,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어떤 일인데요. 엄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엄마는 이상하게 막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깼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 그때 꾼 꿈입니다. 물은 막 잔뜩 고여 있었고 흐릿한 전등불 아래에서 할아버지는 빨래통에서 막 젖은 양말들을 뒤적이며 중얼 무언가를 찾고 계셨대요. 할아버지께서 엄마가 할아버지 못 찾아요?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고 한참 동안 진짜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신 거. 네네 맞아요. 엄마의 할아버지. 죄송하네요.
엄마 말로는 눈빛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꼭 뭔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손을 덜덜 떨며 젖은 양말을 계속 막 이렇게 뒤지셨다고 합니다. 젖은 양말을? 물속에서 손이 하얗게 질려있는 채로요. 그 순간 엄마는 이상하게도 물에서 뭔가 썩은 흙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느꼈고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잠에서 깨셨대요. 엄마가 이꾼 얘기를 다음날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젯밤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양말을 찾고 있었고 빨래통을 헤집고 계셨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갑자기 얼굴이 굳으시더니 말없이 자리에 일어나 바로 차를 몰고 산소로 가셨어요. 무덤에 도착해 있었을 때는 흙이 다 무너져 내렸고 비에 쓸려간 부분이 마치 누군가가 파낸 것처럼 패여 있었다고 해요. 산소가? 그날 네. 그 무덤 그날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덤의 끝부분 발이 있던 자리에 흙만 유난히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양말을 그래서. 엄마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할아버지가 찾고 있던 건 양말이 아니라 자신의 발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엄마에게 새롭게 들은 사실이 있는데요. 엄마가 꿈을 꾼 날 제 할아버지도 비슷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님 엄마의- 할아버지 아버지. 네. 네. 엄마의 할아버지 산소에서 할아버지의 발만 딱 튀어나와 있는 꿈이요. 아버지도 그 꿈을 꾸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타국에서 멀리 이렇게 또 한국 팀을 응원하시면서 야구를 보고 계신 와중에 이렇게 또 무서운 사연을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뒤로 뭐 더 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산소는 잘 이렇게 좀 무마가 이렇게 되셨나? 네, 잘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저 다행인 일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또 사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한국 야구 너무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아직 빵 대 빵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구나. 이제 시작이군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면서 이게 왜? 생각보다 네.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조금씩 이게 들으면서 상상을 했는데 워낙 혹시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방금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왔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너무 좀 좀 무서운 약간- 일인데 아직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버틸만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었다 싶었는데 필수님은 어땠어요? 저도 약간 소리 질만 하지 않은데 약간 들으면서 조금씩 약간 긴장은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들을만하다. 그러면은 3개짜리 한번 갑시다. 3개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오케이, 일단 3개짜리. 이거는 좀 여보세요? 그러면은 3개짜리 한번 갑시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 좀 혹시 한번 꺼주실 수 있나요? 여보세요? 이거는 3개짜리 한번 갑시다. 네? 저희 유튜브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희 방송 보시는 거 소리만 한번 좀 꺼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이거 보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화 안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유병재고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스텔이에요. 감사합니다. 멀리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정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연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혹시 가나서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고딩입니다. 고등학생이시고. 학생. 네. 좋습니다. 잠깐만 고3이에요 혹시? 아니요. 고 고1이에요. 고1. 고1. 얼마 전에 또 애기네요. 수능이어가지고 애기네. 그래 애기네.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제목은 눈속임입니다. 윤석이. 눈속임. 이 이야기는 제가 11살 때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그날도 다를 거 없이 동생과 손을 잡고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는 지름길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으슥한 골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도 그 길을 동생과 지나고 있었는데 그 골목 중간쯤 한 40,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시는 여성분이 핸드폰을 들고 기웃기웃거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주머니 옆을 지나쳐 가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저를 쳐다보신 뒤에 지나가는 저의 어깨를 정말 꽉 잡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저랑 동생을 보고 씩 웃으시면서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 휴대폰 기능을 잘 모르겠다고 알려달라면서 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기엔 눈이 정말 안광이 빛날 정도로 선명하셨고 저랑 눈도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지금이라면 당연히 도망쳤겠지만 어린 저와 동생은 무섭긴 해도 장애인이라는 말에 동하여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갈하고 테트리스 같은 눈을 사용해야 하는 게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지만 일단 폰 문제는 해결을 해드리고 다시 아주머니께 돌려드리고 등교를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이번엔 저의 손목을 꽉 잡고 못 가게 하며 너무 고마워서 집에서 간식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서야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손목을 꽉 잡고 있고 또 으슥한 골목이라 딱히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니는 잠깐이면 된다면서 제 손목을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명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시는데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차가 지나다니는지 보고 너무 멀쩡하게 걸어가시는 걸 보니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는 와중에 저희는 그 아주머니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안 올라가겠다고 버티자 계속 실실 웃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확 정색하시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잠깐이면 된다니까 잠깐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아주머니는 여기서 기다리면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저희는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학교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야! 어디가! 이리 와! 이러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달려가는 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행히 그날 학교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학교할 때는 엄마가 데리러 오셔서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가나 했는데 일주일 정도 뒤에 차를 타고 학원에 가던 중 아주머니를 차 밖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누굴 쫓아가듯이 흥분한 눈으로 내리막을 미친 듯이 달리며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아주머니는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랑 동생이 그 아주머니를 마지막까지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몇 살? 감사합니다. 11살 때? 네. 동생 그때 몇 살이었어요? 동생은 9살? 8살이. 약간 막 그런 건가 보다. 그 막 영화 아저씨 보면 막 이렇게 해서 납치해간 나쁜 할머니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였나 보다.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인데 지금 예고 다녀요? 아니요. 연기를 되게 잘하네. 갑자기 이렇게 순간순간 나오는. 너 그 너무 깜짝 놀랐네. 그 동네 근데 유명한 분이었. 그 잡혔대? 잡혔어요? 잡힌 것 같아요. 잡혀가지고. 저도 와. 어른들 통해서 들은 거라. 네. 그 다음에는 뭐 정시들- 그 다음엔 그런 무서운 일은 없었고. 네. 아 다행입니다. 아니 요새 뭐 공부 스트레스나 받고 뭐 이런 거 다른 건 없어요? 뭐 고민 상담할 거리나.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아, 잘 진짜. 들려줘서 감사하고. 와 동네 이게 사실 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어. 때 더 무섭죠. 와 진짜 앞이 안 보인다고 그걸로 도와달라고 하고서 저기 막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쁘게 하려고. 맞아요. 진짜 너무 다행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좀 여쭤볼까요? 유병민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필릭스님 사랑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꼭 안전하게
진짜 너무 얘기만 들어도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진짜 제가 다른 이제 다른 스테이지랑 같이 웬만하면 붙어 다니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세요. 너무 네, 무서워.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얘기만 들어도 솔직히 응. 귀신 아니고 진짜 사람이면. 근데 솔직히 귀신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나는 저는 나 이게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하거든요. 머리 감을 때 귀신 이것도 하는데 음식 배달 왔을 때 놓고 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네. 한 번씩 이렇게 열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그 상상도 하기는 해. 그건 사람 버전인데. 근데 두 가지 있는 게 응. 하나는 일단은 실제로 저도 아이씨 뭐야! 진짜 제가 진짜로 이거는 아직 이거 봐, 이거 뭐야 어디 뒤에 여기 모니터 화면. 와 지금 뭐야. 지금 렌즈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안 보여서 근데 느끼면 알 것 같아. 아씨 뭐야, 홍철이 형이네 갑자기. 와 언제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어요? 아씨 미안해 말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괜찮아. 아씨 또 나왔잖아. 와 그래 자세히 안 보이니까 다행이네요.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봐야 돼. 솔직히 저는 사람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치. 근데 귀신도 그게 또 다르게 무섭긴 하거든요. 귀신은 근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무서운 사람은 혹시 마주친 적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 그거는 뭐 좀 안 물어보는 게 낫겠지? 예.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이게 말해도 되나 싶어요. 근데 뭐 가능한 거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은 안 네. 물어볼게요. 너무 근데 개인적인 거면은. 너무 이제 약간 어. 최근 아닌데 한 1, 2년 전인데 겪어보고 좀 많이 이거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게 나갈 수 없구나. 아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이적인 MBTI인데 조금씩 약간 I가 되고 느낌이 있어. 겁이 나도 너 너무 공포나 이런 거에 되면 그러니까 또 혼자 있게 그치.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음. 좀 근데 또 혼자 집에서도 이게 뭐 혼자 있으면 솔직히 막 밤이 되면 저는 불 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요. 불 켜고 자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램프로 불 켜고 자요. 맞아. 너무 어두우면은 나도 그래서 저도 불 무드등이라도 하나 꼭 켜고 자는데 저 방이 이렇게 있고 방 안에 옷방이 있어요. 근데 침대에 두면 옷방이 한 요 정도 프레임으로 보여서 네. 항상 자기 전에 무조건 딱 3번 그건 내가 루틴을 정해놨어. 무조건 눈 떠서 옷방 한번 보고 다시 눈 떠서 옷방 한번 이거 3번 해야지 이제 저기 아무도 없다는 걸 안심해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좀 창피하네. 근데 저는 근데 진짜로 한참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계속 불만 켜고 한 3개월 넘게 진짜로? 전잔 적이 있어요. 그다음 그 이후로 그냥 조금씩 적응하고 뭐 스피커로 뭐 음악 연결하고 아니면 이제 뭐 버블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막 그런 무서움이 겁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씩 시간 갈수록 나쁘지 않은데도 뭔가 있을 것 같은. 아니 담은 잘 안 걸려. 난 담도 자주 걸리고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어깨 이런데 완전 저기 해가지고. 저 가위를 한번 많이 누른 적 있어요. 가위 눌리는구나. 근데 진짜 딱 한 번 이게 가위 눌린 게 맞나 싶었는데 자면서 제가 이게 언제였더라? 회사에서 제가 일찍 이제 출근하고 그냥 일찍 들어가서 멤버들 아직 안 왔고 스케줄에서 이제 좀 피곤하니까 잠도 별로 못 잤으니 너무 바빠서 그냥 잠깐 연습실에서 잘까 했는데 이제 좀 넓어요 연습실이. 들어가서 이제 넓으니까 문 열었을 때 오른쪽에 좀 넓으니까 거울도 있고 큰 거울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당연히 불 켜고 보고 오케이, 여기서 좀 자야겠다 했는데 근데 불을 조금 끄고 대신 문은 열었어요. 이게 좀 밝으니까 바깥에서. 그래서 좀 이제 소파에서 좀 누워 있다가 제가 또 이제 바깥 소리가 이제 바로 문 열렸으니까 소리가 당연히 들릴 것 같은데 그때 여자들끼리 약간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 뭔가 뭐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스케줄 이제 시작인가
했는데 일어나고 걸어 나왔는데 걸어 나오고 웃음소리가 계속 그냥 크게 들린 거예요. 진짜 막 농담 많이 치고 뭐 약간 웃고 있고 했는데 근데 또 왼쪽으로 이제 바로 제가 이 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리는 거지? 그래서 또 문 열었는데 또 어두운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다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깨고 근데 아직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웃음소리. 그래서 내가 잠깐 뭘 본 거지? 왜 여기 다시 돌아왔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깼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못 움직이고 약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약간 눈 계속 뜬 상태에서 천장 보고 있는데 누가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속 약간 저를 끌고 있었어요. 그냥 아예 제 몸을 그냥 잡고 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그냥 끌고 있었어요. 저를.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왜 이렇게 정지된 상태이지? 나 왜 못 일어나지? 하는데 다시 한번 끔뻑하고 이제 눈 감다가 다시 피닉 눈 이제 펼치고 그대로 그냥 또 같은 이 상황이었어. 계속 다시 일어나고 설마 이게 내가 3번 깬 건가? 4번 깬 건가? 이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걸어 나오는데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스텝 이제 형 누나들 다 있었는데 근데 이거 내가 4번을 깨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4번을 깼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너무 그게 충격받은 게 그냥 다시 이게 자다가 다시 깨고 자다가 깨고 이게 뭐가 현실인지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위 원래 잘 눌려요? 아니요 그때는 처음이었어? 너무 한 1년 만에 그냥 가위 눌리고 너 완전 제대로 눌렸네. 4번이나 깰 정도면은 4번이나 깼어요. 저는 무슨 다시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가 앞으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뭐가 꿈인지 뭐가 현실인지. 네 그게 너무 구별이 안 되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아니 원래 나는 내가 만약에 가수면은 가수들은 뭐 녹음할 때 귀신 나오면 대박 난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대박 안 나도 좋아. 귀신 안 나오고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잠깐 오늘 사연이 8개가 아니네. 9개네. 이거까지 필릭스 가위 사연까지 한번 지금 저희 들어봤고. 그럼 잠깐만. 우리 좀 고난이도로 쭉 갑시다. 네. 거기 먼저 할까? 잠깐만. 네. 무슨 위치? 저 사람 표정 또 바뀌었어. 그러네. 와 근데 진짜 그게 가위 눌린 게 그게 맞구나. 그래. 근데 숨은 쉬어요? 난 원래 가위 누르면 난 숨도 못 쉬어가지고 더 무서운데. 저는 가위 눌려서 약간 움직일 수 없는 게 제일 무섭다. 맞아. 끔찍해. 무슨 일 벌일지 모르잖아. 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8시에 되신다고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 저한테? 번호 보내신 건가요? 전화번호?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었어요. 저 청도인가? 목소리가 청도 목소리. 혹시 가능한 사연에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할 사연 제목은 16층입니다. 네, 혹시 가능한 사연에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안 들려서. 저 서울 살고 있는 18살 학생입니다. 고2? 네, 이제 또 입시 준비로 너무 또 고통이시겠네요. 힘드시겠네. 맞아요. 사연도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목은 16층이고요. 16층. 16층. 네, 바로 얘기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시험이 다가오면은 보통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날 유난히 할 게 많아서 3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는 순간 바로 막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잠드는 순간 아 이대로 자면 오늘 가위 눌리겠다 이런 생각이 싹 스쳤어요. 아 지금 우리 가위 얘기하고 있어. 아 진짜. 평소에도 가위에 자주 눌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오면 항상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자서 그런지 몸이 진짜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잠에 들어버렸어요. 제 예상대로 바로 가위에 눌렸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숨쉬기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희미한 손들이 제 목을 조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귀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막 들렸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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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속삭이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랑 비슷했는데 엄마 목소리야? 네, 근데 분명히 엄마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뭔가 진짜 귀신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숨이 막혀서 정말 이렇게 죽나 싶을 때쯤에 잠에서 딱 깼어요. 그날 몸이 진짜 너무 무거웠는데 계속 누워있다가는 또 잠에 들고 가위에 또 눌릴까봐 겨우 몸을 일으켜서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더워서 엄마가 거실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발목이 엄청 서늘했는데 그게 열린 베란다 문으로 바람이 불어서인지 소름이 돋은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깨우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가위 눌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비몽사몽한 얼굴로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꿈에서 본 내용을 정신없이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컸나 봐요. 동생이 베개를 끌어안고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동생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언니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엄마 얼굴이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익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익익 소리요. 끽끽 소리요? 동시에 엄마의 입에서 들려온 말은 이랬습니다. 야, 얘 아직도 모르나 봐. 그 목소리랑 그 표정은 절대 엄마가 아니었고 동생도 아니었어요. 둘 다 꿈에서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었습니다. 둘은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채 끽끽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막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꿈에서 깨려면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이게 다 끝난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뭐야? 왜? 우리 집이 16층이거든요. 이게 꿈에서 깨려면은 뭔가 제가 이 상황에서 죽어야지 이제 깰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6층에서 떨어지면은 충분히 죽을 수 있다. 충분히 꿈에서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창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왜 그런?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는 느낌이 확 들고 바로 꿈에서 깼습니다. 진짜로? 안도하면서 거실로 갔는데 또 그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야? 꿈에서 그것들이요. 저를 괴롭혔던. 엄마랑 딸이라고 했었던 그것들? 네. 아이씨 뭐 하자는 거야? 못 깼던 거죠. 그것들이 또 끼끼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을 한 거는 앉아 있는 채로, 동생 모습을 한 거는 서 있는 채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방에서 나오면 고개만 기이하게 움직여서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뛰어내렸다가 깼다가 뛰어내렸다가 깼다가를 계속 반복을 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쪽을 보지도 않고 바로 베란다로 향해서 뛰어내리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6번째쯤에 깨어났을 때도 이렇게 끽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베란다로 향했어요. 익숙하게 창문을 확 열고 뛰어내리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팔을 세게 잡아당기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게 진짜 엄마였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엄마는 주무시다가 제가 제 방에서 뛰쳐나와서 베란다로 달려가는 발소리를 듣고 깨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베란다 창문을 이제 열려고 하니까 뒤에서 붙잡으신 거죠. 진짜 떴으면은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주저앉아서 막 울고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이 이제 그 꿈처럼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실도 조용했고 집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이제야 정말 현실이다? 진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놀라셔서 며칠 동안 저를 옆에서 재우셨는데 그 뒤로는 그 정도로 심한 가위 눌림은 다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생각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만약 그날 엄마가 제 발소리를 못 들으셨다면,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저를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를 붙잡지 못하셨더라면 끔찍해. 저는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된 채로 꿈속 16층에서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을 거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와. 아니 근데 너무 소름 진짜 돋는 게 무섭다. 저희 지금 전화 연결하기 직전에 네. 저랑 필릭스님이랑 나눴던 대화가 딱 이거였거든요. 가위 여러 번, 가위, 4번 깼던 거. 진짜요? 어떻게 이래? 아니 라이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수업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딱 전화하기 직전에 원래 우리 오늘 사연 순서도 그냥 랜덤으로 하는 거였는데 딱 그랬어. 갑자기 이제 진짜요? 가위 눌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쩌다 이렇게 가위 눌린 오히려 이게 더 빡세게 들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놀랬겠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진짜 막 뛰어내렸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이거는 쉽지 않네. 아니 지금 학원이에요 그러면은? 네. 지금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네. 그 뒤로는 뭐 더 가위 눌리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몇 번 눌리긴 했는데 이 정도 스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이게 좀 제일 좀- 셌었구나. 네. 그럼 혹시 와. 친구 그거 말고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봤다기보다는 가끔 공부하다가 이제 의자에 기댄 채로 잠들면은 가위에 자주 눌리는데 그때 벽지 긁는 소리가 자꾸 나요. 들려요. 그 사람이 긁는 건 아닌 건 맞고? 네네. 왜? 어떻게 알아? 사람이 긁는 게 아닌 거를? 집에 저 혼자 새벽에는 다 자고 있으니까 저 혼자 깨 있는데. 괜히 물어봤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여동생이 필릭스님 팬이라고 전해주고, 그 남동생은 유병재님 팬이라고 전해달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동생이 아까 그 여동생이죠? 그 네, 자고 있을 때 나왔었던. 네. 네. 아무튼 고마워요 우리 친구. 또 학원 잘 들어가요.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너무 무서운데? 지금 봐 이거 이게 제일 무서워. 뭔- 이게 진짜 이미지가 제일 무서워. 뭔 소리야? 뭐야? 뭐 실수한 거야? 뭐야? 이거 엄마 이빨 너무 많아. 진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미지 나온 순간에 그 상상이 그대로. 엄마 이빨 너무 많아. 엄마 이빨 30개 되는 거 같은데? 씨. 와, 눈이 너무 무서워. 간이 안 좋으시네. 그리고 자주 보니까. 이건 좀.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셌습니다. 뜯어졌네. 진짜 영모 이것도 이거는- 뜯어졌네. 장난 지금 땀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지금까지 이게 스타일가 별 2개인가요? 방금 2개. 와, 근데 이 스케일이면 너무 무섭다. 이건 토끼. 너무 미안한데 이건 진짜 빡세다. 제가 또 다시 꼬매겠습니다. 안에 저 처리하면 되니까. 네네. 중환자실 한번 가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네, 아. 가능합니다. 전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유튜브 그거 라이브 보면서 커피 먹고 있었어요. 커피 드시고 커피요? 계셨어요? 지금 댁에 계세요? 네, 지금 집입니다. 뭐 혼자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족분들하고?
저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혼자 자취하고 계시고 네. 가능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시고 아 직장. 오늘 중환자실이라는 사연 보내주셨던데 네, 한번 좀 맞습니다. 들려주실까요? 네, 제목은 중환자실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15살에서 16살로 넘어가던 겨울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몸이 나빠져 입원을 했고 예상치 못한 심정지까지 오면서 한동안 저는 식물인간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의사분도 저희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한 달 후 식물인간이었던 저는 기적처럼 서서히 의식을 찾았어요. 다행이다. 다행히 몸이 점점 좋아지면서 기도 사건도 빼고 투석기만 받으며 중환자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한 달쯤 된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눈도 뜨고 있었고 의식도 또렷했고 잠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가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겪어서 또 시작이네. 곧 풀리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투석기 위로 무언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다리 2개, 바닥에 닿지 못해서 허공에 살짝 떠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아이였어요. 투석기가 자판기만 한데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올라갔지? 하고 멍하니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병실 구조상 양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옆방을 보려고 노력하면 살짝 보이는 구조였는데 그 단발머리 여자아이 뒷모습은 제 옆방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유리 너머 흐릿하게 보이는 그 방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달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뼈마디를 비트는 것 같은 속도로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전 직감적으로 저 아이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이 생각만 차올랐어요. 그렇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도 몸은 꼼짝도 안 하고 간신히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서 정말 마지막 남은 힘으로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간호사 선생님이 뛰어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본 걸 자초지종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단발머리였어요?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뭔데?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는 그 아이 예전에 여기 입원해 있다 먼저 간 아이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갑자기 옆방에서 생명연장 기구를 의료진 분들이 끌고 가시고 그 뒤를 가족분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여기가 중환자실이다 보니 규칙이 엄격해서 원래는 정해진 시간에 30분 한 명씩만 들어와 만날 수 있는데 우르르 들어오시길래 의아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으로 보이는 분과 아들 2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구나 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든 생각이 그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쳐다보고 있던 방향의 환자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생각과 만약 내가 눈이 마주쳤다면 그게 나였을까? 저는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본 그 아이와 사건은 제가 아파서 겪은 망상일까요? 아니면 진짜 먼저 간 아이가 누군가를 데리고 간 사건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말씀하시는 건 좀 약간 좀- 저승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약간 저승사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눈이 마주쳤으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운이 안 좋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쾌차하셨어요? 네,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어. 진짜. 네. 아니 원래 가위를 잘 눌려요 근데? 원래 가위도 잘 눌리고 제가 그 무당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약간 무당들 팔자다 약간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세요.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막 오.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풍선이 터진다거나
이런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기묘한 일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와 그런 게 진짜 무서운데. 맞아요. 뭐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아, 네. 유병재님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고 필릭스님 새 노래 나온 것도 꼭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진짜 와 너무 공감됐다 방금. 방금? 아 그런. 아니 무슨 아니 어. 형 혹시 귀신을 본 적 있어요? 난 솔직히 한 번도 없어. 왜 있어? 근데 저도 본 적 없는데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나도 존재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운 같은 걸 느낀 적은 좀 약간 신기하고. 그쵸. 난 방금 이렇게 약간 우연히 겹치는 것도 되게. 여기 또 뭐 있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맞아.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럴 때는 와 진짜로 내 느낌이 그 싸한 느낌이 그래. 있잖아요. 그런 그럴 기운을 때는 자주 진짜- 느끼는구나 릭스는. 네 저는 진짜 자주 등이 자, 요 톡에 나 번호 보내준 거예요, 이면님? 네, 거기 안에 번호 저장되어 있어요. 와 땀이 와 땀이 한재 나는데. 한번 해볼까? 한재 경님. 이건 뭐 자취방? 원래 땀이 좀 많아 릭스 아니면은? 저 원래 땀 잘 안 나요. 여기 되게 좀 추운 편인데도. 그러니까 좀 추운 편인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통화 안 하세요? 네. 네, 저는 유병재고 옆에 스키즈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펠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라이브 보면서 야구 보고 있었어요. 진짜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야구? 저희가 3이고 일본이 0입니다. 아싸 이기고 있다. 네, 이기고 있어요. 가능한 선에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서울 사는 양집사입니다. 양집사냐 고양이랑 같이 사시는군요. 네네, 맞아요. 몇 마리랑 살고 계세요? 저 한 마리요. 난 네 마리인데. 사연을 저희가 자취방? 네. 좀 사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목은 첫 자취방이고요. 네, 저는 친구랑 둘이 서울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인이었고 친구는 야작이 많은 대학생이라 저는 출근하고 친구는 학교 가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저 자고 친구는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늦게 와도 무섭지 않게 항상 주방불을 켜두고 잤고 누우면 미닫이 유리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불빛을 보면서 잠들곤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주방불만 켜둔 채 누워 있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삐비빅 하는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8자리 비밀번호를 정확히 누를 수 있는 건 저랑 친구뿐이었기 때문에 아, 혜인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구가 오면 보통 인사라도 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은 떠지고 말도 되는데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안 움직였어요. 그래도 입은 움직이니까 억지로 말했어요. 혜인아, 왔어? 근데 친구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주방까지 와서 제 방 바로 앞에 멈췄어요. 불투명 시트지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혜인아, 왔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싶어 몇 번이고 불렀어요. 혜인아, 혜인아 왔어? 혜인아? 근데 그림자는 계속 똑같은 자세로 서서 주방 창문 쪽만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림자가 몸을 휙 돌리더니 유리에 쿵 하고 이마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 드르륵 드르륵 유리를 긁기 시작했어요. 불투명 시트지 특유의 오돌토돌한 질감에 긁히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혜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유리를 긁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미다지모는 칸이 나눠져 있어서 사람 키에 따라 머리 위치가 다르게 보여요. 네, 제 키가 175cm고 친구는 160 초중반이라 항상 친구가 문 앞에 서면 머리 부분 그림자가 저보다 훨씬 낮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날 문 앞에 서 있는 실루엣은 저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컸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앞에 공포랑 차원이 다른 오싹함이 밀려왔어요. 아, 이거 혜인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몸은 안 움직이고 소리는 계속 나고 눈을 꽉 감고 속으로 그만 그만 하고 빌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딱 멎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삑삑삑 하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현관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 화장실 문이 열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저는 무서워 죽겠지만 살짝 눈을 떴는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몸도 조금씩 움직여졌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누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주방 쪽에 가방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제가 몸을 일으켜 물었어요. 혜인아, 지금 온 거야? 밖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안 잤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확 풀려서 이후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날 일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꿈인지 현실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처음에 눈을 감긴 했는데 잠든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에서 벌어진 일들, 그날 이후로 방이 점점 말도 안 되게 습해지기 시작했어요. 벽이랑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다음날 닦으면 바로 또 피고 10평 남짓한 집인데 제습기 3대를 돌려도 반나절이면 물이 꽉 찼어요. 집주인도 와서 보고 닦아주셨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심지어 현관 안쪽에 달아둔 보조 잠금 장치가 천장에 떨어지는 물 때문에 녹슬어 떨어졌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지금 사진 보내준 게 진짜 방이에요? 방 사진을 보내줬어요? 제가 지금 라이브가 멈춰서 안 보여서요. 이거 진짜 방 사진이야? 진짜예요? 진짜? 네네네. 네, 제가 살았던 방이에요. 이렇게 습했어? 어머나, 어떻게 이래? 너무 습한데요? 네, 이렇게까지 다 전체적으로 폈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세입자 집들은 멀쩡한데 우리 집만 축축하다 못해 젖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계약 2년이었는데 11개월 만에 이사를 나갔어요. 사실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다음날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무서울까봐 듣기 싫다고 해서 말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연을 보내려고 친구한테 허락받으려 대낮에 카페에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듣다가 갑자기 확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 기억 안 나? 내가 예전에 친구 한 번 집에 데려와도 되냐고 물어본 적 있었잖아. 그거 나 그날 그 사람 꿈에서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친구도 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 얼어붙었어요. 그게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었어서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친구가 10년 만에 자기 꿈 얘기를 해줬는데 친구가 혼자 집에 있었던 날 가위에 눌렸다고 했어요. 가위를 겨우 풀고 이제 물 마시려고 미닫이 문을 열고 주방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서 문을 봤는데 키가 엄청 크고 엄청 마르고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같은 남자가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 아직 가위가 안 풀렸나 보다. 이 생각과 동시에 다시 순간이 바뀌더니 친구는 침대에서 그대로 가위에 눌린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하고 숨겨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인상착의가 같네. 키가 크고 키가 큰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가위 원래 잘 눌려요? 사연 주신 분? 아니, 저는 어릴 때는 조금 눌려봤는데 커서는 한 번도 없었다가 그때 이후로 또 없었어요. 근데 잠든 게 아니라며 우리 친구는. 그죠. 네, 저는 잠든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혜인이는 잠들었다고 쳐도. 네네.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같은 시기예요?
네, 저희는 딱 11개월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 혜인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지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지금 아마 퇴근하고 있을 거예요. 아, 퇴근하고 계시고 직장이시니까. 네. 그 뒤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그 집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집에 곰팡이 스른 집 많이 살아봤는데 저 정도로 빨리 차진 않는데 제습기를 여러 개 돌리고 하면은. 네, 정말 집이 투룸이라고 해도 그렇게 넓지 않은 집이었는데 방마다 이제 작은 방, 주방, 큰 방에 제습기를 하나씩을 놨는데 이게 뭐 주말 기준으로 하면 제가 계속 있으니까 그냥 반나절도 안 돼서 물이 다 차가지고 소리가 나서 물을 다 비워줘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와, 아, 근데 그렇지? 진짜 빡센데요. 그러니까. 와. 야 지금 댓글에서는 뭐 물귀신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아 근데 우리 친구가 보기엔 뭐였던 것 같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 뭐 귀신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정말 또렷하게 실루엣이 분명히 저는 인상착의를 못 봤지만 분명히 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 비밀번호가 8자리 숫자였어요. 8자리면은 8자리. 네, 그러면은 사실 일반인이 막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당연히 안 했고, 그리고 말했다시피 그 칸마다 머리 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절대 제 친구는 확실히 아니었고요. 혹시 집주인도 누군지 알아요? 거기 살았을 아니요. 때? 사실 집주인분한테는 꿈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계속 곰팡이 문제로만 좀 사이가 안 좋아졌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요 끊고는 뭐 할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아, 저 야구 보다가 이제 신인 감독 김연경 봐야 됩니다. 너무 재밌더라. 신인 감독 비영경. 네. 나도 매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병진님 정말 재밌게 항상 모든 영상 보고 있고요. 저 혹시 필릭스님 아, 네, 안녕하세요. 땡큐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요? 지금 겁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Thank you.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이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정말 이게 뭐요? 땡큐한 일인가요? 그냥 끝내. 아니, 진짜 그냥 끊어버리네. 와, 잠깐 이게 스판방이에요? 아니죠? 이건 자취방이죠? 스판방은 또 따로 있는 거고? 아, 이게 또 다르네요. 잠깐만 망치를 든 남자분 지금 와. 괜찮아? 몸 또 땀 안 났어? 괜찮아? 와! 아이씨! 뭐야! 돌아버린다. 나 멍들었어. 안 다쳤어? 괜찮아? 용복이 괜찮아? 괜찮아요. 나 여기 이렇게 하다 이렇게 좀 뭔지 알죠? 딱 멍든 거나 뒤에 저 여자 또 웃고 있어. 아, 잠깐만. 뭐야 하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저 머리 여기 내 머리 위에 있죠? 나 안 볼 거예요 머리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머리카락이 여기 있습니다. 재밌다. 이거 곱슬머리시네. 봐봐셨구나. 웃긴 일이다. 어우,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이거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아니 아예 맘 놓고 있었는데. 진짜 이거 뭐야? 나도 친구가 이렇게 머리 생겼네. 나도 이렇게 됐어. 예, 이렇게 됐어. 프레데터처럼. 친구가 다리도 틀어지고. 오늘 어떻게 소리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열어놨나? 우리 원래 삐삐삐삐 8자리 번호 들리는데. 해야지 들어오는데. 와, 이거 진짜 빡세다. 다음 사연 망치를 든 남자로 가겠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 무서워. 그게 더 통화해준다고 했는데 전화 못 받는데. 괜찮은 것 아까 같아. 16층 있고 망 있었고 한 3-4통 남았나? 네, 지금 방금 거 포함해서 4개. 뭐야 전화 왔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유병재고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방송 보고 계신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만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내일이 기말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멋있네요. 그럼 몇 학년이에요? 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아이고, 아, 기말고사인데 중학교. 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느 정도 볼 것 같은데 본인 시험 보기 전에 대충 알잖아요. 나 이번에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너 알걸? 아무튼 그럼 중3 학생이시고 네. 네,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제목은 망치 든 남자입니다. 아이,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아리에서 캠핑 갔던 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애들 서로 모두 다 친해서 동아리 모든 단원들이랑 많이 놀러 다녔는데요. 그날도 우리 단원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자고 오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계획을 짜고 짜다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친구 부모님 중 한 분이 동행을 해주셔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캠핑은 저의 첫 캠핑이자 마지막 캠핑이 될 수밖에 없던 일이 생겼는데요. 캠핑 당일이 되었고 캠핑장을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동아리 말고 딱 한 팀 있었나 그랬거든요. 저는 캠핑장을 그날 처음 가본 거라 원래 캠핑장에 사람이 없는 건가 하고 처음에 신경은 안 썼어요. 캠핑장에서 애들이랑 밥 먹고 놀고 떠들고 하니까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친구 부모님은 먼저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졸립다는 애들도 한두 명씩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날은 빨리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깝지.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날 빨리 자면 안 되지 싶어서 다른 동아리 친구들하고 진짜 늦게까지 놀았거든요. 놀고 놀다 핸드폰을 딱 보니까 벌써 새벽 4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슬슬 자러 들어갈 분위기길래 저도 들어가서 자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인원이 좀 있어서 3명씩 팀을 나눠서 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팀을 나누고 제 팀이 있는 텐트로 들어갔는데 아까 자러 들어간다고 해서 이미 자고 있을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다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화장실을 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누웠어요. 근데 새벽 4시인데도 이상하게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좀 보고 자야지 했는데 애들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안 오는 거예요. 10분, 20분 지났는데 그래서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때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못을 박는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캠핑장이니까 뭐 텐트에 못을 박을 수도 있고 해서 누가 못 박나 보다 생각하고 애들한테 어디냐고 연락을 하려는데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늦게 오신 분들이 텐트 목질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새벽이라 목질을 왜 지금 하는 거지?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죠. 애들은 안 오고 밖에선 탁탁 소리 그냥 모르겠다 하고 자려고 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때 잠깐씩 들려오던 소리가 연달아 크게 빨리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을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막지? 그렇지. 그쵸. 이게 사람이 가능한 속도인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일어나서 텐트 지퍼를 살짝 열어서 밖을 봤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40대 되어 보이는 한 아저씨가 찢어지듯이 웃으면서 사람이 절대 낼 수 없는 속도로 맨 바닥을 망치로 치고 있었던 거예요.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찢어질 듯한 입꼬리로 웃은 채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너무 기괴했어요. 진짜 놀라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느꼈죠. 너무 놀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갑자기 몸을 휙 돌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친 순간 찢어질 듯한 입꼬리가 더더욱 찢어질 듯이 더 늘어지면서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엄청 웃어댔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전 그걸 본 순간 바로 기절했습니다. 그 뒤 기억은 없고요. 그래서 아니 애들은 어디 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야? 쓰러진 채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애들이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어나 보니 전 텐트가 아니라 텐트 밖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 망치가 들린 채로요. 우리 친구 손에 망치? 제 손에 망치가 있었어요. 뭐야? 왜? 손에 망치 왜요? 저는 애들한테 나 텐트에서 너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친구들은 계속 텐트에서 자다가 아침 일찍 깼는데 밖을 나와보니 제가 망치를 든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얼른 짐을 싸고 캠핑장을 나왔어요. 그날 제가 봤던 찢어질 듯이 웃으며 망치로 땅을 치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전 망치를 든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던 날이었습니다. 뭐 약간 홀린 깜짝이야. 뭐 홀린 건가 우리 친구가 약간? 근데 저는 그때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 그 이후의 기억은 없고. 아예 기억이 없어서. 그 언제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와 너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만 치고 있었다고? 네. 왜 그랬을까 아가씨? 우리 친구가 생각에는 좀 추리해 놓은 건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못을 박는 걸로 보이니까 누군가를 살해하고 있던 살인자라고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워낙 기괴한 또 꿈을 꿨으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 진짜 이거 진짜 기다리느라 진짜 완전 떨렸는데 용복이님 너무 진짜 팬이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번장님 화이팅.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한다. 되게 막 연기하듯이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말 너무 맛깔나게 잘 사연 전달해 준다고 하시네. 그러니까요. 목소리 그냥 이미 너무 무섭게 들린다고 해서. 혹시 장래 희망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저 배우가 꿈인. 그래 어쩐지 전달력이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어떤 배우 좋아해요 우리 친구는? 저는 뮤지컬 배우.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내일 기말고사도 잘 보시고 또 배우의 꿈도 잘 또 이뤄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와, 근데
아니 이게 왜냐면 근데 이게- 꿈인가? 이게 이거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면 꿈이었을까? 현실인지 뭐였을까? 아니면 꿈인지 진짜 그게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 때가 있어요. 꿈? 왜 자꾸 나와 저거. 왜 그래? 하지마. 옛날에 그거 있었어. 텐트 22시간 안에 치는 건가? A형 텐트 해가지고 레벨 25 벌레님인가 누구 계셨는데 약간 그분 생각도 좀 나고 와 그것도 벌써 한 10년 진짜. 전이구나. 와 너무 무섭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지금 하나도 했고 햄스터를 가져간 사람이랑 목숨값 안 했죠? 목숨값 부터 할까요? 목숨값부터. 네네. 와 진짜 빡세게 진짜 많네. 와 생각보다 너무 빡세다. 와 지금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와. 그리고 우리 이것 좀 하나로 좀 픽스해주면 안 돼요? 자꾸 현무 형이었다가 홍철이 형이었다가 땀 안 나요? 땀에 너 땀 많이 나? 여보세요? 저 땀. 여보세요? 예예.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예예. 전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화 잘못 걸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잘못 건 것 같아. 번호 입력을 잘못했나 봐. 톡으로 한번 번호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근데 이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지금 내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통화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 입력을 잘못했나 봐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저는 유병재라고 그러고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라고 그러고 통화 가능하시냐고 그러니까 예? 진짜 죄송합니다. 저 실수로 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안 더우세요? 진짜 전 너무 더운데요. 추운데도 더워. 에어컨을 틀어놓을까? 괜찮아요. 가운데 번호가 하나가 잘못됐네. 잠깐만. 뭐야. 와 진짜 빡세다. 와. 오케이. 이 친구 어떡하냐. 이 친구 나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돼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능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소개요? 네. 저 지금 서울 살고 있는 대학생 박성영이라고 합니다. 박성자 영자님이시고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바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어디에요, 근데? 저희 지금 디프리 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요. 무슨 디프리? 저희 오늘 1등 해가지고 뭐 해서요? 제가 춤춰서 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춤 췄어요? 네? 무슨 춤 췄어요? 저희 그냥 퍼포먼스 대회였어요. 진짜로? 퍼포먼스. 네. 멋있네.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사연도 한번 가능하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은 목숨값이고요. 목숨값. 네,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6살 때 겪은 시라고요. 응. 저는 어릴 때여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가족들은 아직도 그때 얘기를 하면 좀 트라우마처럼 엄청 소름 돋아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대구에 살고 부모님과 세 자매까지 총 5식구예요. 저는 언니들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늦둥인데 큰언니랑은 14살, 작은언니랑은 9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저희 가족들이 물 엄청 좋아해서 저희 세 자매 모두 학창시절에 수영 선수를 하기도 했고 부모님도 물놀이를 좋아하셔서 바다나 계곡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부모 부부랑 같이 경주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기로 해서 경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경주 초입쯤 들어섰을 때 차가 하나도 없는 도로였는데 갑자기 아빠가 가드레일을 다 들이받으셨어요.
왜요? 그래서 아빠는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을 하신 분이셨는데 아빠도 되게 놀라셨는지 저희가 아빠한테 괜찮냐고 여쭤보고 왜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핸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들으셨대요. 핸들을 틀었는데도 바퀴가 전혀 안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냥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으니까 사고겠거니 하면서 넘어갔고 또 큰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근처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또 반나절이면 차가 고쳐진다고 해서 고모네 차를 타고 다 같이 그냥 바다로 다시 갔어요. 네. 근데 그때 갔던 바다는 저희가 흔히 아는 모래사장이 있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해안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넘어서 내려가면 좀 바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바위 사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좀 히든 스팟 같은 곳이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곳이지만 그때는 또 2000년대여서 그런 데서 노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너무 신나 보이시는 거예요. 점점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시더니 저한테 이리 와봐, 재밌어,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그 깊은 바닷속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6살이라서 아직 수영도 못하고 엄마한테도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 닿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언니들이 말렸는데 엄마는 계속 웃으면서 저한테 오라고만 하셨어요. 엄마가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상태를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오늘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며 급하게 집에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웃으며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물에 들어가서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드레일을 넘어서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딱히 육지로 돌아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파른 곳을 올라가야 했어서 길이 조금 험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먼저 앞에서 잡아주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가 제 다리를 확 하고 잡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랑 엄마가 같이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아빠랑 큰언니가 재빨리 붙잡아서 엄청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엄청 놀랐었죠. 근데 엄마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장난이야 장난 이렇게 하시는데 아빠가 뭔가 결심하셨는지 계속 가자고 저희를 재촉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고쳐진 차를 다시 타고 댁으로 돌아오는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안 깨시고 내내 주무셨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왜 바다가 아니야? 우리 바다 안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모두가 공기가 쌓이지고 얼어붙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니까 엄마는 처음 차 사고 이후에 기억이 아예 없고 잠드셨다고 하셨어요. 다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상황을 얘기해주고 집에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보니까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온 집안이 난리통인 거예요. 집이요? 네. 집. 그래서 중요한 게 부모님이 결혼 후에 집이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싹 다 판매를 하셨었대요. 그때 차마 못 팔았던 되게 소중한 커플링이 있었는데 그 반지 2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끼고 항상 끼고 계시던 반지였는데 엄마는 물놀이를 하셨으니까 반지가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빠는 근처에 앉아만 계셔서 물놀이를 하지 않았는데 아빠 반지까지 같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도 그게 너랑 네 엄마 목숨값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두 분 다 그 반지를 잃어버렸지만 한 번도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날의 사고도 엄마의 이상한 행동도 그리고 사라진 반지까지 무언가 우리 가족을 데려가는 대신 그 반지를 목숨값으로 가져간 건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사실 만약에 뭐 도둑이었으면은 그거랑 뭐 어머님이 약간 이상한 행동 보이셨던 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그냥 뭐 네. 반지 없어진 거로 약간 좀 액땜했다 생각을 하시는 건 거군요. 근데 사실 도둑일 수가 없는 게 두 분 다 끼고 놀러 가셨어요. 끼고 놀러 끼고 간다고? 네. 아니 집이 난리통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어졌으니까 아, 두 분 다 약간 "헉, 이게 무슨 일이야?" 약간 이런 식의 은유로 얘기한 겁니다. 어머님은 전혀 그날은 기억 못 하시고 좀 이상한 행동 보셨던 거는? 아직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아직도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꿈이나 뭐 이런 건 아니네. 네, 저희가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직접 겪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어디서 술 먹고 있어요? 어느 가게에서 술 먹고 있어요? 저 지금 그 서울 목동 쪽에 있는 역전할매 근처에서 먹고 있습니다. 역전 할매 드시는군요. 네. 네, 다 드시고 있다가 파인애플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이렇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 병재님도 필릭스님도 너무너무 팬이에요. 무탁실 평생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디프리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근데 이게 그건 다 진짜 이상하다. 기억을 못 하신다는. 뭐든 하나나 좀 정리가 되는 사연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냥 미스터리여가지고 이게 좀 추리하기가 너무 힘드네. 엄청 많아. 기억을. 저희 잠깐만. 이거 햄스터 많이 무서워요? 어때요? 햄스터 많이 무서운가요? 그래? 그럼 햄스터 먼저 할까? 그럴까요? 햄스터 먼저 할게. 좋아요. 좋진 않은데 좋아요. 연결됐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방금 전화 받았는데 왜 여보세요 안 했어요? 말씀을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지금 저는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탕수육 먹고 있어요. 탕수육. 혼자? 네. 혼자서요? 아니요, 부모님이랑요.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군요. 가족분들하고. 네. 너 통화 괜찮아요? 네. 가능한 사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야, 나 홍성이요. 예? 네? 나 홍성 저기. 아산이요? 네. 아산 어디 쪽? 군포요. 군포 쪽이요? 네. 예, 부모님들 다 저기 충청도 사시고? 아니요, 이제 이사 왔어요. 그래 반갑습니다. 이제 이사 오셨군요. 아산에 살고 계시는 학생분? 네. 이시고 좋습니다.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제목 햄스터를 가져간 사람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바로 말씀 네, 바로 말씀 네네,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살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시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햄스터를 정말 좋아했고 할머니 집 내에서 햄스터를 약 7마리 정도를 키웠어요.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소중하게 키웠고 각 개체마다 케이지도 정말 다르게 하고 사료도 잘 주면서 엄청 애정을 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햄스터 한 마리를 제가 더 데려오게 돼서 그 햄스터도 다른 아이들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을 만한 엄청 큰 케이지에 놓고 키우게 됐어요. 하루는 집에 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새로 데려온 햄스터 케이지를 가져와서 제 머리맡에 두고 잠에 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 새벽 1시쯤이 되었나? 저희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항상 주무셨는데 갑자기 거실 TV 소리도 안 들리고 고요해지길래 전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고 나도 자야겠다 싶어서 불을 끄고 후다닥 누웠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야간 근무를 하셨어서 집에는 저랑 할아버지만 둘이 있었어요. 이제 눈을 감고 한 3분 있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소름이 돋고 몸에 닭살이 돋고 오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 너무 무서워서 괜히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불 밖으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도달하면 움직일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을 확인하니 2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불을 켜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이불 밖으로 나가서 불을 급하게 켜고 방문까지 열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니까 엄청나게 긴 머리카락과 손가락이 이상할 정도로 긴 여자가 지나치게 얇고 창백한 손으로 제 햄스터 케이지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진짜 온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햄스터가 갑자기 톱밥을 엄청나게 파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거실로 나가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요? 거실에서 TV 소리조차 안 나고 고요했다는 거예요. 거실로 나오니까 할아버지는 안 주무시고 태연하게 TV를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안 주무셨냐 여쭤보니 잠이 안 와서 계속 TV를 보고 계셨대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다시 방으로 돌아가니까 케이지 안에 햄스터가 평소처럼 잘 있었어요. 제가 헛것을 본 거겠지 하면서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머리맡에 두고 잔 그 햄스터가 차갑게 눈을 감은 채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극한의 공포를 느꼈고 이 사실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래도 아끼던 햄스터니까 죽은 햄스터를 제가 다니던 학교 위쪽 공간에 묻어주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근데 여기서 진짜 더 무서운 게 묻어준 바로 다음날 제가 다시 그 공원에 갔는데 어제 봤던 그 여자가 그 묻은 장소를 손으로 다 파헤치고 계속 햄스터를 밟고 있었어요. 정말 꺼림칙하게 웃으면서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 실화예요. 이게 정말로 제 피곤함으로만 인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직까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아니 근데 그 방에서 봤었던 거는 꿈이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밖에서 무덤에서 공원에서 본 거는 꿈이 아닌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당시랑 공원에 간 당시랑 둘 다 꿈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 근데 얘랑 같은 애인 거야? 얘랑 왜 이렇게 닮았어? 네,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지금 우리가 만든 사진이? 어떻게 똑같이 생길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만든 건데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아, 사진 라이브에 띄워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네. 이렇게 이빨이 많다고? 아니 어떻게 그래? 우리가 그냥 프롬프트 입력해서 한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조금 더 째져 있는 상태인데 비슷하게 닮았어요. 검은 옷 입고? 아니요, 흰 천 옷을 입었어요. 아, 근데 흰 천을 얼굴이 입고. 정말 비슷해요. 얼굴이 정말 비슷해? 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계신다고 그랬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탕수육 드시고 계셨고 너무 무섭네. 진짜 너무. 지금도 햄스터랑 같이 살아요? 아니요, 이제 강아지 키워요. 아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드세요. 네. 안녕. 야, 햄스터 얘기가 와. 용복님 혹시 반려동물 저는 같이 키운 적 없는데. 응. 와, 화면. 그래. 아이 뭐야 왜 나한테 해? 와, 진짜 잠깐 깜짝 놀랐어요. 아, 말하다가 그냥. 근데 저는 키우고 싶죠. 저는 고양이랑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아 진짜로? 네. 언젠가는?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너무 바쁘니까. 고양이랑 강아지 쪽에서 어떤 파예요? 아, 그건 좀 어려워. 둘 다 매력 있는데. 그치 쉽지 않지. 왜? 토끼?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잠깐만. 팝콘인 줄 알았네. 늘 하다 보니 이거는 근데 안 되겠다. 우리 원래 꾸멜라 그랬는데 머리가 생겼네. 아이고. 아 근데 제가
죄송해요 진짜 이건.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 키우고 싶다는 얘기하면서 토끼를 이렇게 찢어가면서 얘기를 하게 됐네. 근데 이게 의식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오늘 이제 대망의 가장 무서운 사연이라고 했었던 스판방 그쵸. 사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이건 화장실 잠깐 다니고 싶은데. 갔다 와. 갔다 와도 돼요? 내가 잠깐 있을게. 제가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근데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혼자 하고 있을게요. 저기 위층에 있는데 안내. 이게 너무 무섭게 들리니까. 그래. 다녀. 잠시만요. 이게 화장실에 있죠. 위층에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할까요? 아니야 편한 대로 해. 갔다 와도 돼요. 이게 혼자 가기엔 좀. 그러면 내가 갑자기 혼자 갈 수 없더라고요. 이거 방송 그냥 켜주세요. 저 우리 문 밖에서 지켜줄게.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 얘 여기서 계시면 제가. 문 밖에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괜찮아. 여기. 여기서.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전 스케줄에서 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 갑자기 긴장 배에서 그냥 확. 이게 너무 웃긴 게 나도 이게 처음에 혼자 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PD님하고 같이 화장실 갔다 왔거든. 너무 공감이 돼서 나도 릭스 핑계로 갔다 왔어요. 같이 다녀왔죠. 원래 이게 잠깐만 이게 호주에서 지낸 시간하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지금 2시간 더 빠른 거야. 아니 이게 유년기를 지내온 게 어떻게 자라왔었던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을 어디서 보냈어요? 제가 호주에서 이제 보냈고 그때 한 17살 때까지 호주에서 16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라별로 그런 거 있잖아. 아까도 댓글에 뭐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넌 아직도 내가 엄마로 보이니 막 이런 게 있는데 호주에는 어떤 귀신이 유명해요? 그게 좀 어려워. 딱 없어? 네, 딱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봤을 때 좀 약간 미국 쪽으로 약간 공포 많이 그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호주에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귀신이나 아니면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일본만의 귀신도 있고. 맞아. 나라마다 좀 더 문화마다 다르지. 다르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여자가 긴 흑발이고. 그게 그 비주얼이 제일 무서워. 게 좀 얼굴 안 보이는데 딱 마지막 순간에 얼굴 딱 봤을 때 다 까매지고 약간 그런 상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봤었던 그런 뭐 어떤 작품 중에서 라이트하우스 제일 좀 무서웠었고. 제일 무서웠고. 왜냐면 그 전에 제가 호주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거울 보면 이제 제 화장실 좀 이제 거울 좀 컸어요. 되게 큰 거울이었는데 이제 되게 예쁘게 생기고 약간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데
근데 항상 이제 바깥 소리에서 약간 호주에서 땅이 되게 넓고 그래서 많은 동물 소리도 많이 뭐 동물까지는 안 들리는데 그래도 소리 많이 들려요. 뭐 새든 뭐 근데 항상 그런 밤에 이제 항상 그런 소리들 들으면서 약간 그 싸한 느낌이 있어요. 항상 호주에서 너무 또 넓고 그러니까. 그쵸 넓고 하는데 근데 항상 잠깐만 미안해. 뭐 방울 소리가 우리가 넣었어? 방울 소리 댓글 나 우리가 넣은 거 아니야? 나 그래서 일부러 댓글 한번 방울 소리가 자꾸 난 방울 소리? 방울 소리가 난다고요? 우리가 넣은 건 진짜 아니죠. 근데 아까부터 댓글 나 계속 있길래 우리가 뭐 넣으려고 했던 게 지금 잘못 난. 아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 마이크가 아니야. 우리는 그 마이크를 그러니까 차지 마이크 않았어요. 요건데. 미안해. 호주. 그래서 호주에서 어쨌든 그냥 귀신 그런 귀신들이 이제 많이 상상을 했죠. 약간 본 적 없는데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은 feel. 솔직히 제 호주에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제 방은 이제 바로 이제 뭐라 할까 침대 있고 그리고 문 앞에 바로 있고 근데 항상 문 여는 게 싫어했어. 아 제일 무섭지 문 여는 거. 근데 호주에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밤에도 되게 덥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면 에어컨 켜고 자 그냥 그게 더 시원하니까 오케이 하고 그래서 거실에서 있는 에어컨이 이제 있으니까 방에까지 바람이 이제 제 방까지 와. 근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게 이게 화장실이 좀 보이거든요. 좀 길어요. 좀 긴데 제 방 여기 있으면 누워 있으면 밑으로 보면 그 화장실 쪽으로 그게 보여요. 뭐가 보여? 그러니까 좀 갈수록 좀 어두워져요. 약간 밤에 이제 불 끄고 못 자면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오랫동안 어두운 상태에서 좀 더 약간 잘 보이게 되잖아요. 그치 적응시가 있지. 근데 그게 그쪽 방 약간 그 공간이 그쪽만 어두워요. 아니 그게 어두우니까 근데 계속 보게 돼요. 더운데 근데 또 더운데 이불 계속 써고 뭐 덮이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더워요. 근데 또 이불을 아예 그냥 벗고 하면 이거 뭔가 공격하는 그래 무서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안겨야 되니까 근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불은 덮어야 땀을 계속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약간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봤어요? 주온이라는 일본 영화? 주온. 저는 안 봤어요. 그거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한테 너무 좀 미안한데 무슨 이불이 있어야 안전한. 근데 거기 진짜 무서운 장면이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무튼 그랬어. 이거 근데 뭐 저거 계속 그 방울 소리 댓글이 계속 나오네. 진짜로? 계속 나와요? 화장실 할 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소리 아예 껐대던데. 그러니까 이걸 아예 우리 그리고 이거를 이니어를 이걸 찬 게 아니고 와이어리스 찬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아무튼 저희 이제 마지막 사연 스판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소리 어떻게 났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가능합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카페 왔다가 나왔어요. 진짜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신 중은 아니시고? 보고 있었어요. 진짜 그럼 방울 소리 들었어요 혹시?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밖에서 들으셔가지고. 네네. 영화 무슨 영화 봤습니까 오늘? 8번 출구 봤습니다. 또 무서운 거 봤네. 어때요? 되게 무섭대던데? 그러니까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 좀 약간 무서운 거 잘 보시는군요. 그런가 봐요.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0대 직장인분이시고 오늘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스판방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네, 스판방입니다. 사연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올해 8월에 제가 친구들하고 여름 휴가를 다녀왔어요. 저희가 잡은 숙소가 밤 늦게까지 야외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펜션이 좀 좋아서 오랜만에 다 같이 이제 놀 생각으로 다들 많이 들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5명 정도 됐었는데 3명은 먼저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랑 동생 1명은 고기 구워 먹을 때 필요한 재료를 사러 오후 8시쯤인가 제 차를 타고 뒤늦게 숙소로 출발을 했죠. 내비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언니는 운전할 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게 좋아?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게 좋아? 나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 내비 소리나 그런 거 들어야 되니까 뭐가 더 나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간이 늦어서 워낙 어둡고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조용히 있겠다면서 물어봤는데 저는 운전할 때 내비 소리를 키면 운전에 집중이 더 안 되고 자꾸 확인을 하게 돼가지고 안내 소리를 완전 0으로 해놓고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나 내비 소리 안 켜서 떠들어도 돼 라고 말했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노래 들으면서 숙소에 도착하니까 한 오후 9시쯤 넘는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착한 숙소에는 방이 총 2개가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밥 먹으려고 대충 그냥 아무 방에 짐을 풀던 중에 미리 와 있던 친구 중에 유리라는 친구가 저희한테 A방을 가리키면서 여기 되게 기운이 안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희들 중에 감이 좀 좋기로 유명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숙소에 조금 더 있어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방이 2개였는데 B방은 뭔가 좀 느낌이 밝고 습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A방만 유독 덥고 습해서 제습기도 그 방에만 있고 바닥에 습기 빨아들이는 제습용품 같은 게 엄청 가득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 에어컨도 A방 앞에 있는데 방문을 둘 다 열고 에어컨을 틀어도 B방은 시원해지는데 A방은 덥고 습하기만 하지 시원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A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놀고 있다가도 문이 몇 번이나 저절로 닫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중에 감이 좋기로 유명했던 친구가 그 방 기운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방을 짐방으로 쓰기로 하고 모든 짐을 다 안에 넣어두고는 저희는 그냥 다른 방에 다 같이 모여서 잤어요. A방에다 짐을 다 놓고. 네, A방에다 다 넣어놓고. 근데 이제 그렇게 다음 날이 됐는데 이날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숙소 체크아웃 시간에 나와서 다 같이 제 차를 타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려는 참에 그 감이 줬던 친구 유리라는 친구가 근처에 있는 스타필드에 가서 놀다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자꾸만 놀다가 가라고 하길래 피곤했지만 그냥 다 같이 스타필드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스타필드로 들어가는 차도 이미 너무 만차여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줄만 한참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터리, 뭐 엔진, 핸들 옆에 느낌표 표시 등 경고등이 막 5개 정도가 뜨는 거예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5개가 뜨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지? 하다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경고등이 떴는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행히 시동이 불응하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대로 집까지 갈 수는 없어서 동생들은 스타필드에 내려주고 저는 바로 카센터로 향했어요. 카센터에 도착해서는 수리해 주시는 분이 이것저것 살피시더니 차는 문제가 없다. 과거 이상 이력도 없고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방금 차가 시동이 꺼졌었고 핸들도 락이 걸린 것처럼 안 움직였고 경고등도 한 5개가 뜨더라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더니 갑자기 됐든 바퀴를 보시더니 혹시 물웅덩이 같은 거 밟으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 웅덩이? 네. 근데 그날은 해가 엄청 쨍쨍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하니까 아저씨도 갸우뚱하시길래 일단 고생해 주셨고 에어컨 가스도 채울 때가 되어서 그거라도 부탁드린다고 하고 안에서 대기하는 도중에 아저씨가 원인을 알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갑자기 이제 제 손에 있는 차키를 가져가서 차키 커버를 벗기고 이제 차키를 반으로 딱 열었는데요. 순간 안에서 물이 주르륵 하고 나오는 거예요. 차키에서? 차키에서요? 네. 차키 안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 차키를 가방에서 한 번도 뺀 적도 없고
차키를 넣어뒀던 가방도 작은 미니백이어서 물병 같은 것도 넣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물놀이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수리해 주시는 분이 차키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하니까 차키가 차 안에 없다고 인식을 해버려서 20분 뒤에 자동으로 다운이 된 것 같다면서 물을 다 닦아주셨고 건전지도 갈아주셨어요.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수리하는 곳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목적지를 이제 집으로 설정을 해놓고 잘 가고 있던 내비가 갑자기 어제 묵었던 그 숙소를 검색을 하더니 여기로 안내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괜히 더 무서워져서 목적지를 이제 집으로 고치고 평소보다 더 조심히 운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떠오른 사실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치 그거지. 네, 저는 내비 음성 소리를 항상 0으로 해놓고 지내왔던 사실이요. 그치, 유독 습했고 누군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던 그 A방, 자꾸 혼자 닫히던 문, 그리고 진방으로 뭔 소리? 미안해요. 뭔 소리? 어디 간 거야? 죄송해요. 어디 났어? 뭐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네. 괜찮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일단 이 친구는 안 괜찮고요.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깜짝 놀랐구나. 이게 소리가 어디? 미안해. 그 물 얘기 이어서 드릴게요. 네네. 진짜 너무 결국 진방으로 쓰고 그 안에 넣어뒀던 가방에 있던 차키는 물에 가득 젖어 있고 아저씨는 이 맑은 날에 물웅덩이를 밟았냐고 물어보시고 평소에 소리를 0으로 해놓고 다니기에 소리가 나올 리 없는 내비는 여기로 안내할까요? 라는 음성까지. 그리고 만약에 그 감이 좋았던 친구 유리가 그날 같이 놀다 가라고 말을 안 하고 저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차는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약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물과 관련된 좀 화를 입은 뭐 그런 물귀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본인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뭐 추측되는 게 있어요? 저희도 그 물하고 관련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주변에 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을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찝찝하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밖에 카페에 나와 있는 거죠? 네, 바뀝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사연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라이브 보고 있었는데 네. 피닉스님 얼굴이 진짜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네. 얘기 해주셔서. 피닉스님 얼굴 너무 작고 토끼도 보여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토끼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상태가 조금 토끼가 머리 사라졌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상태에서 얘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건 소리가 어디서 난 거야?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오늘 쭉 들었던 거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 물 떨어졌어! 물 떨어졌단 말이야 나한테 진짜로. 어떻게 한 건 뭐야? 진짜네요? 뭐야 어떻게 했어? 그러네요. 진짜 물이 떨어졌네. 물 떨어졌어. 어떻게 했어? 어디서 했어? 그냥 땀 아니에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 땀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리스야 나 정말 진짜 물이네요. 물 나왔지? 어떻게 했어? 뭐야?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물 나올 없어요. 천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뚫리는데. 소리 좀 꺼주세요. 소리 좀 꺼요. 진짜 이제 오늘 샤워를 못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스케줄 있어요? 그럼요. 내일 일찍 스케줄 있는데. 나도 오늘 샤워 못해. 오늘 샤워 못 할 것 같은데요. 돌아버리겠다. 뭐가 제일 무서워? 무슨 의미가 있냐? 뭐가 제일 무서웠는지가. 근데 진짜 어떻게 했냐? 다 어느 정도 무서운. 왜 자꾸 하냐고!
왜 자꾸 하냐고. 저. 잠깐만. 자씨. 잠깐만. 아씨. 와 이건 와 너무 무섭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와. 진짜 겁이 너무 많은데 다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와 어떤 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 중에? 나 뭐 사연도 사연인데 잠깐만 나. 터키. 난 16층. 제일 무서운 건 16층이었는데 16층도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운 건 이거지. 지금 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제일 이 16층 너무 친구. 무섭고. 아무튼 우리 열심히 했구나. 우리가 준비를. 얘 아직도 모르나 봐. 그래 16층 사연이 아까 얘 아직도 모르나 봐 했었어. 즐거운 생각이겠다. 나 이따 끝나고 너구리 끓여 먹어야지. 너구리 끓여 먹고 오늘 저기 해야지. 네, 오늘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님과 함께한 무딱실 무서운 게 딱 싫어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희 오늘 총 4명으로 시작했었던 오늘 시간 3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뭔가 꾸역꾸역 담고 있긴 해. 괜찮아. 그대로 넣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다음 시간에 또 친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처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수리해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좀 여쭤볼게요, 필릭스님. 일단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실제로 듣는 거랑 좀 그래. 이거 근데 내가 말씀드릴게. 이거 조금 더 하면 우리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 봐봐. 릭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적응이 완벽히 돼 있어서 솔직히 더 이상 안 무서운데 이거 더 하면은 자칫 욕 먹겠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약속을 하고. 왜냐면 나는 좀 익숙해졌어. 뭐 또 나오겠지. 근데 그러니까 오케이니까 저기 해주세요. 근데 오늘 어떠셨는지. 네. 그래도 같이 나가고 싶었는데 정말 이게 유튜브랑 또 실제로 드는 게 다를까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저번에 한번 이렇게 하다가 여기 지금 저희 앞에 PD님도 2분 계시고 또 회사분도 나와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한번 마지막 사연을 병자야 너 혼자 한번 해봐 이렇게 제작진이 하셔가지고 다 나가고 진짜 혼자서 이렇게 했어요. 나 그래서 그거는 형 안 돼요. 그래서 큰 누나한테 전화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듣고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도 만약에 우리 둘만 있거나 아니면 필릭스님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건 더 소리 지르고. 아무튼 오늘 스트레이키즈 필릭스님과 함께한 무서운 게 딱 싫어 무딱실 시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 아마 요 영상이 편집본으로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실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새로운 앨범 오늘 라이브 기준으로는 다음 주 이제 5일 뒤에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5일 뒤에 나오는 저희 더블 타이틀 스키지 테이프 Do It이라는 이제 앨범 이름인데요. 이제 더블 타이틀로 이제 신선 노름 그리고 Do It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밌게 봐주세요. 저도 너무 기대를 하겠고 겁니다. 딱 21일 나오는 순간 바로 이렇게 스트리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마지막에 엔딩송이 있는데 요거 혹시 아시나요? 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네네. 마지막에 끝나는 저희인데 제가 항상 끝날 때는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네. 하면서 끝내는 거거든요. 네네. 같이 한번 해보고 마무리 이제 들어갈게요. 둘, 셋, 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아이씨.